뭘 보고 반하신 거예요? 그냥 잘생겨가지고. 아, 얼굴이요? 네. 남편의 매력이 얼굴이에요?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낙하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내분의 그랬구나. 매력이 뭐였어요? 너무 예뻐서 너무 인형처럼 예쁘기도 했고. 너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약간 너무 좀 그런가? 남편분한테 눈이 떨어지지 않으신데 아무래도 계속 떨어져 있다가 잠깐 보다 보니까 좀 보고 싶은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부럽네요, 사장님. 결혼하니까 좋아요? 결혼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사장님이 총각 본데 약간 부럽다고 하긴 하셨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약간 편집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일산에서 배달 커피집 운영하고 있는 31살입니다. 가게는 몇 시에 운영하시는 거예요? 24시간 운영 중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알바생들이 대학교 개강하면서 스케줄 때문에 못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와이프가 오픈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아, 아내분이랑 그럼 막교대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보니까 좋습니다. 여기저기 보면은 예. 결혼 사진이 많은데 네네. 작년 10월에 결혼했으니까 5, 6개월 차입니다. 5, 6개월 차면은 신혼 아니에요? 신혼인데 예. 막교대로 근무하면은 거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거의 같이 보내는 여가 시간에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신혼인데 물론 신혼이긴 하지만 지금 좀 가게를 더 자리 잡고 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서 그냥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냥 기꺼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로봇 청소기도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모님이 청소 다 해주십니다. 이모님요? 이모님이라고 불러요. 워낙 일을 잘해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숨어 있는데 사장님이 키우시는 고양이에요? 어디 숨어 있나요? 여기서 얼굴 부비적거리. 하루 종일 찾아다니느라 바빠서. 원래 와이프가 키우던 고양이를 이제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아빠 갈게. 가게는 여기서 가까워요? 가게는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진짜 30분 넘게 걸리네요. 오늘따라 차가 좀 막혔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와이프 마스크 쓰고 일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던 게 좀 뜯어졌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하나 사다 주러 가겠습니다. 원래 카페 하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재래시장 같은 데서 생선 팔았었어요. 직원이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배우고 있던 중이었어요. 사실 제가 좀 굉장히 내향적인데요. 생선을 파는 일은 아무래도 막 이렇게 소리도 치고 벽 없이 허물 없이 막 대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고 그게 제 성격이랑 너무 안 맞기도 했고요. 제가 있던 가게가 좀 위치가 막 경쟁 업체가 이제 들어온 상태여서 악을 썼거든요. 악발이 지르고 사실 와이프도 저 낙지 팔 때 만났어요. 낚시 팔다가 어떻게 만난 거예요? 낙지 파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식은 10개월 만에 한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혼인신고랑 부모님 양가 허락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미룰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부남 분들은 결혼보다는 총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사장님 직접 결혼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서로 부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부러워하는 게 있다는 거는 사장님도 약간 총각을 부러워한다는 뜻인 거예요? 아무래도 가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디 나가고 싶은데 누구한테 보고할 사람이 없을 때 그게 좀 자유로움이 약간 부럽다 해야 되나? 한 번씩 그냥 그럴 땐 있죠. 사장님은 막교대 하시는데 집에 보고할 사람도 없지 않아요? 아, 생선장 사시다가 결국에 이제 카페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중학생 때부터 카페 차리는 게 꿈이기도 했고요. 지금의 꿈꿨던 형태가 아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이렇게 카페인데 이런 아이템이 있네 하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생각했던 카페는 어떤 카페였어요? 한 100평짜리 2층에다가 그랜드 피아노 있고 가수들 불러서 공연하고 이런, 그래서 어릴 때 꿀 수 있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데는 배달 카페잖아요. 예예. 완전 다르지 않아요? 어릴 적의 꿈이니까요. 저희 가게 주변이 빌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원래 있던 가게를 저희가 인수한 건데요. 오로지 배달만을 거의 목적으로 한 가게예요. 동네에서 중앙에 있는 상권이라서 배달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어떻게 돼요? 월세 80만 원 내고 있고요. 보증금은 저희가 2천만 원. 그럼 권리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00 정도에 인수했어요. 근데 여기는 권리 인수니까 창업비도 3,800만 원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와이프가 먼저
이제 알려줘서 좀 이쪽에 배달 쪽을 알게 됐고, 기존의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놓은 가게에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권리 인수를 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좀 폭넓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 가게가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로 선택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원래 매출이 얼마였어요? 1200에서 1500 정도 월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인수하기 전에요? 예예.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1월달 매출 2월은요? 2월, 3월이 1년 중에 가장 배달 쪽은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2월달 비수기라고 해도 인수 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네요. 어느 정도 지금 선에선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팔면은 얼마나 남는 거예요? 뗄 거 떼고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혼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막교대하면은 신혼생활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 다행히 저희 알바 친구들이 매주 화요일은 저희 둘만의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어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같이 쉬고 있습니다. 막교대로 일하는 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같이 나와서 가게 일도 하고 하면 이제 으쌰으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헤쳐나가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전우회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네. 낙사로 왔다고 했는데 그때 뭘 보고 반하신 거예요? 그냥 잘생겨가지고. 아, 얼굴이요? 네. 얼굴 잘생겨서 반했습니다. 남편의 매력이 얼굴이에요? 얼굴도 있고 엄청 다정다감하고 자상해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낙하챘습니다. 낙지 파는 모습만 봤는데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제 인생을 맡겨도 될 정도의 그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더 빨리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아내분의 그렇구나. 매력이 뭐였어요? 너무 예뻐서 너무 인형처럼 예쁘기도 했고, 너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약간 너무 좀 그런가? 이 친구도 되게 투잡 쓰리잡 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또래 다른 뭐 여자들이나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고, 굉장히 아 진짜 평생 함께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빨리 먹게 될 정도로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교대로 일한다고 들었는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한 7시쯤 나와서 4시 정도까지 하고요. 이게 혼자서 근무해도 워낙 조리가 간단하다 보니까 충분히 다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장님은 지금 오시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들어가고 제가 혼자 가게를 보는 거죠. 남편분 오셔갖고 지금 퇴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때 기분이 어때요? 잘 부탁한다. 남편분한테 눈이 떨어지지 않으신데 아무래도 계속 떨어져 있다가 잠깐 보다 보니까 좀 보고 싶은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부럽네요, 사장님. 결혼하니까 좋아요? 결혼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사장님이 총각 본데 약간 부럽다고 하긴 하셨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약간 편집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냥 퇴근해야겠다.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요. 이거 아메리카노 얼마예요? 얼마지? 아이스가 3,300원.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3,1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사장님인데 아는 게 없네요. 네. 바지 사장. 실질적인 일은 다 아내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약간 내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장관님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가게도 아내분이 찾았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알고 찾으신 거예요? 남편이 먼저 카페라는 걸 해보고 싶다고 했고,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마음 먹고 이거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한 2주면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양도를 받고 나서 첫날 매출이 28만 원이었어요. 28이요? 네. 어... 그래서 사기당한 줄 알고 우울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빨리 더 스파르타로 배웠던 것 같아요. 다음날 얼마였어요? 다음날은 80 얼마였나? 레시피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돈은 많이 벌수록 좋으니까 그냥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150 이상 팔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80이라는 매출이 나오면 오히려 우울해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적게 팔았을 때가 일 매출이 얼마예요? 100만 원 초반대가 제일 적게 파는 거고, 주말에는 제일 많이 팔았던 게 한 280? 120 팔았을 때 150을 넘는 게 목표가 됐었고, 150 팔았을 때 200 넘는 게 목표가 됐었고, 계속 단계적으로 목표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달성했을 때 뭔가 나만의 상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엽떡 시켜 먹거나 둘이서 축하의 야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소소한 거 아니에요? 소소하지만 둘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혼인데도 막그대하느라고 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혹시 2세 계획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가게 자리 잡는데 완전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2세 계획을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년쯤에는 가지고 싶고 더 빨리 자리 잡고 싶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도 쉬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가 별명이 펭귄이에요. 지금 보면 딱 서 있는 보니까 펭귄.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였어요. 떡볶이랑 오뎅 이제 미리 소분을 해놓고 불 올려놓으면 끝. 떡볶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5분 정도 걸립니다. 방금 넣은 건 뭐예요? 볶음밥입니다. 김치볶음밥, 소고기 볶음밥에서 두 종류 팔고 있습니다. 볶음밥을 주문하시면 기본으로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계란 후라이를 저희는 이렇게 풀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식으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리면 바로 계란 후라이가 돼요? 저도 좀 신기했는데 뚜껑을 덮어서 1분 돌리면 촉촉한 그런 계란 후라이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아내분이 남편분이랑 매출 기록 세웠을 때 그 상으로 엽기 떡볶이 시켜 먹었다고 했는데 아, 네. 여기도 떡볶이 팔잖아요. 여기 있는 거 먹어도 되지 않았어요? 그날 아마 떡볶이를 다 팔아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드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1인용으로도 굉장히 적당하고 푸짐한 양이라서 가격대도 좋고, 그래서 좀 한번 찾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재주문율이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떡볶이가요? 예예. 전문점보다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신전 떡볶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페가 신전 떡볶이보다 맛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보통 카페 생각하면은 홀에서 우아하게 아메리카노랑 조각킹 먹고 그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페에서 커피만 팔아가지고는 먹고 살기 좀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숍이지만 식사부터 디저트, 음료 뭐 이런 것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희 1리터 음료수 담아서 나가는 1리터 보틀입니다. 이 보틀에 이렇게 눈금도 나와 있어서 눈금을 보면서 양을 조절하기도 쉽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요? 제가 옛날에 키우던 고양이 발바닥입니다. 무지개 나라 가가지고 좀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이거는 진짜 좀 기억하려고 한 거예요. 또 펭귄 자세네요. 오른쪽 팔은 좀 비어 있는데 펭귄 타투할 생각은 없어요? 예. 이제 이름이 1리터 음료라고 해서 공간이 남아 있으면은 좀 이 공간 때문에 약간 서운함이 들 수도 있다고 고객 입장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뚜껑이 닫혀요? 닫히네요. 네네. 이거 시킨 사람이 많아요? 1리터 보틀 한 박스 시키면 60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한 박스를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여기는 메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모르겠네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일일이 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 4, 50개 돼요? 4, 50개는 훨씬 넘죠. 음료만 해도 4, 50개는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엄청 많은데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꼭 외우진 않아도 저희가 다 레시피는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은 레시피 보고 만들고요. 간단한 거는 외워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 언제 가세요? 이제 가려고요.
가게 오시는 손님도 계시네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미디움 가격에 라지 사이즈로 사이즈 업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 진짜 많다고 많이 좋아해 주세요. 오늘 알바분 안 나오셔갖고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거의 없는데 저희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한 달에 약속한 일수만큼 다 나와주면은 만근 수당을 주고 있어요. 만근수당이요? 네, 개근상 같은 건데 고맙다라는 의미에서 시급과 별개로 5만 원씩 더 챙겨주고 있어요. 저희 친구들은 그래서 만근 수당 받으려고 서로 못 나오는 날 교대하고 해서 다 나오는 편이에요. 계속 고객 입장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직원들도 여기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주는 편이에요. 4명이 다 주휴수당 받아갈 수 있게끔 스케줄을 다 짜줬어요. 같이 상생해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건비적으로 조금 아깝지 않으세요? 정말 아깝지 않게 일을 해주고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촬영한다고 한 3시간 정도 보셨잖아요. 오래 보니까 어때요? 어제 예비군 훈련 때문에 쉬는 날인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델리 만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만두가 엄청 통통하네요. 한 입에는 보통 다 못 드시고요. 이제 두세 입 나눠서 먹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굽고 나서 바람에 살짝 말리게 되면 바삭해지거든요. 눅눅하다 보면 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말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밀크쉐이크도 인기 많은 편입니다. 저는 밀크쉐이크는 어릴 때 롯데리아 가서 먹은 밀크쉐이크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그것보단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2배 정도. 헬스 보충제예요? 아, 요거는 저희 아이스티입니다. 아, 그럼 아이스티 이거는 얼마예요? 리뷰 이벤트로 5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얼마예요? 4,000원이요. 주문 들어오고 만드는데 진짜 몇 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촬영 때문에 천천히 만들어서 그런데 방금 같은 주문은 거의 들어오고 한 4, 5분 내로 나가는 것 같아요. 카페인데 커피 네. 말고도 다른 게 되게 많이 나가네요. 아, 네, 맞아요. 지금 만든 거는 미숫가루인데요. 일반 사이즈로 들어가는데 미숫가루가 1리터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혼자서도 무렵게 다 할 수 있네요. 네네. 전에 인수할 때 매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고 바빠지면은 뭐 2-3명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고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디저트 하나랑 음료가 2개가 들어왔는데 만주를 먼저 해놓고 구워지는 시간 동안 음료 2잔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조리하는데 평균 몇 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5분 조금 안 걸렸고요. 배달 대행 사무실이 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5분 내로 기사님들이 오세요. 조리하는데 5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배차를 잡아놓고 만들기도 해요. 웬만하면 기사님들이 2분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게끔 배차를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사님들도 믿고 여기가 배차가 잡히면은 빨리빨리 오세요. 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야버터 저희 토스트 중에 가장 인기 많습니다. 저희 토스트 종류만 거의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류 많으면 좀 조리할 때 힘들지 않아요? 제조법이 간단해서 괜찮습니다. 소스가 바뀐 상태에서 뭐 햄이랑 치즈가 추가되기도 하고 피자 토스트도 3종류 있고 그래요. 직접 커팅해둔 버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꽂아줍니다. 카야 토스트는 얼마예요? 카야버터 토스트 5,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흐르고 있는데. 양 조절을 살짝 실패한 것 같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부족하게 되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서 버려야 되는데 넘치면 잘라내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보단 낫다. 사과잼 발라서 나가는 와플이 제일 잘 나갑니다.
생크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크림 양 많이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낌없이 발라드리고 있습니다. 크림 양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부터 뭐 조금, 적당히, 많이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놨고요. 만약 생크림을 이렇게 많이 해서 드시게 되는 장점이 만두를 같이 시키셨다, 만두를 생크림에 찍어 넣어 드실 수도 있어요. 얘는 너무 조금 바른 거 아니에요? 요거는 생크림 양을 아주 조금으로 요청을 하셔서 이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있는 거예요? 가격 차이 없이 생크림 많이 요청하시면 그냥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많이 시켜놓고 생크림만 덜어서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드셔서. 그럼 와플은 얼마예요? 애플 와플은 3,300원입니다. 과일 주스도 많이 나가요? 아, 네. 딸기 같은 것도 되게 비싸지잖아요. 예. 그럼 음료 가격도 오르나요? 음료 가격은 항상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딸기가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과일을 더 덜 넣거나 그렇게 해갖고 가격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과일 양을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고 팍팍 넣어드리는 게 감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고, 작년에도 수박값이 많이 올랐을 때 씨까지 제가 포크로 일일이 다 빼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과일 양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주문율도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인수하기 전보다 인수하고 네. 나서 거의 매출이 4배 이상 늘었잖아요. 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는 신속 배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음식 시키시고 보통 1시간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을 보통 하시지 않나요? 네, 여유롭게. 그런데 저희는 웬만해서는 30분 내로 다 이제 배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서 시키셨다라고 하면은 5분 내로 배달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조리 시간이 5분 이상 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바로 가시는 거죠. 오토바이 타면 한 2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하면은 음료만 뭐 몇 잔이다 이러면 생각한 시간보다 빨리 왔는데 음식 퀄리티도 좋고 정성도 가득한 것 같고 하면은 고객님 입장에서 그것도 감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분에서 37분. 어디 써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보통 다른 가게보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빠른 편입니다. 요게 이제 뭐 정말 많이 들어와서 오래 걸리거나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된 평균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면은 사장님은 일산에서 어느 정도 빠른 거예요? 저희가 거의 제일 빠른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카페 디저트 같은 경우는 후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데를 비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드리는 게 고객님 입장에서 더 좋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매출이랑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면서 네. 언제가 가장 안 해본 생각이 많이 나세요? 혼자서 그냥 멍하니 5분만 있어도 저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신혼인데도 데이트도 별로 못하고 그랬다 보니까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유부남님들께서 최대한 결혼 늦게 하라 이런 글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감사함을 좀 잊어버린 얘기가 아닐까요? 뭐 각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찍 해서 다행인 거거든요. 결혼을 일찍 안 했으면 전 정말 망나니로 살았을 거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좀 사람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야 이제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중학교 때 꿈이라고 하긴 하셨지만 자영업 종류가 엄청 많은데 배달 카페집을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배달 카페들이 보통 이제 여러 종류 디저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디저트를 이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궁극적으로는 카페가 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사실 그 전에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으리으리한 그런 카페가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현실과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꿈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와이프랑 행복하게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낳아서 잘 기르고 노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아내분이 프로포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좀 해주시겠어요? 정말 그때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뭐 반지하여도 상관없고 집이 1평짜리여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으니까 이제 우리 둘만 있으면 된다. 그 정도로 사랑한다 라고. 너가 뭘 하든 자기가 끝까지 함께하고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감동을 좀 많이 받아서 엄청 울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아내분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네, 당연하죠.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태어난다고 하면 무조건 그때는 더 일찍 만나고 싶어요. 그때 되면은 누가 프로포즈 할 거예요? 이번 생에 제가 받았으니까
다음 생에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내분에게 진짜 한마디. 진짜 한마디요. 여보, 진짜 사랑해. 아 쑥스럽다.